윤말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죠. 무청을 다듬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는 모습은 마치 젊은 며느리 같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의 작은 부엌이었지만 말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오늘도 윤경이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 무쳐놔야겠네.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딸 정윤경과 외손자 준영을 위해 반찬을 만드는 것이 말자의 하루 일과였거든요.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가족들을 챙기는 일만큼은 게을리할 수 없었죠.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말자씨, 말자씨 계세요? 옆집 장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어요. 장말순은 언제나 그렇듯 화려한 운동복 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서 있었죠. 아이고, 말순씨.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말자씨, 큰일 났어요. 아래층 박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잖아요. 경찰차까지 왔었다고요. 장말순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에는 항상 발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피곤함을 느꼈어요. 매일같이 이런저런 소문을 들고 오는 장말순 때문에 조용한 일상이 자주 흔들렸거든요. 그래도 우리 층은 괜찮겠죠? 말자 씨 집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혼자 사시니까.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말순 씨. 말자는 대충 대답하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장말순은 아직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어요. 참, 말자 씨 사위 어제 또 왔더라고요? 요즘 자주 오는 것 같던데. 김지훈 이야기가 나오자 말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위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딸을 잘 대해주고 손자도 예뻐했죠. 하지만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말자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는 이상한 질문들을 자주 했거든요. 이 집 언제 사셨죠? 시세가 많이 올랐을 텐데. 혹시 명의 같은 거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런 질문들이 말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집을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가끔 와요. 말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말순이 떠난 후 말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딸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줘야 했거든요. 딸은 직장을 다니느라 바쁘고 준영이는 고등학생이라 공부에 매달려 있었죠. 그래서 말자가 나서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였어요. 반찬통에 음식을 담으면서 말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김지훈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따뜻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랬죠. 사위는 늘 말이 많았고 눈빛은 말보다 더 복잡했어요.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특히 김지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말자는 반찬을 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딸네 집에서 돌아온 말자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딸 정윤경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거든요. 김지훈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숨기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준영이가 숙제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정윤경의 말에는 평소에 다정함이 없었어요. 마치 말자를 빨리 보내려는 것 같았죠. 그래서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던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준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영아, 할머니야.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의 밝은 준영이가 아니었어요.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할머니, 할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집에 있어. 왜 그래, 준영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할머니, 잘 들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문 절대 열지 마세요. 누가 와도 절대로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거든요. 준영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할머니, 이상한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 보이면 그냥 경찰 불러요. 약속해 주세요. 통화가 끊어지기 직전 말자는 준영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말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영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인터폰 소리가 울렸어요. 딩동, 딩동. 말자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외모에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수도 점검 나왔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준영이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손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수도 점검이요? 미리 공지받은 게 없는데요. 아, 그래요? 응급 점검입니다. 아래층에서 누수 신고가 들어와서 급하게 나왔거든요.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남자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수도 점검원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말이죠. 죄송한데 관리사무소에 확인 좀 해보고 열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는 의외로 쉽게 물러났어요.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말자는 인터폰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몇 분 후 남자는 여전히 복도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말자는 현관문의 보조 자물쇠까지 모두 잠갔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죠.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왜 아이가 그렇게 떨면서 말했을까? 누구를 보고 무서워한 걸까? 말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준영이가 무슨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었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죠. 말자는 다시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주저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그렇다고 딸 정윤경에게 전화하기도 애매했어요. 오늘 딸의 태도가 이상했거든요. 결국 말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영이의 경고, 수상한 수도 점검원, 그리고 최근 들어 이상하게 굴던 김지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말자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창 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차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죠. 말자는 커튼을 살짝 당기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밤새 잠들지 못한 말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허브차를 우렸습니다. 커피보다는 차가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어젯밤 봤던 낯선 차는 사라져 있었어요. 혹시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아침 7시쯤 현관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자씨, 말자씨. 장말순이었어요. 말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장말순은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죠. 아이고 말자씨, 어제 그 수도 점검 아저씨 나한테도 왔어요. 네, 말순 씨한테도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점검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말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던 거였어요. 준영이의 경고가 맞았던 거죠. 그래도 별일은 없었죠? 말자 씨는 문 안 열어줬다면서요? 네, 다행히 안 열었어요. 잘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혼자 사는 할머니들 노리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말수는 한참 더 떠들다가 갔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점심때쯤 말자는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신고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저희 아파트에 가짜 수도 점검원이 왔던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접수해 드릴게요. 혹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말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자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윤말자 선생님이세요? 옛날에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 선생님. 저 박형래입니다. 기억나세요? 5년 전에 졸업한 박민수의 아들이에요. 박형래. 말자는 기억이 났어요. 제자 박민수의 아들로 경찰이 되겠다고 했던 아이였죠. 간혹 어머니와 함께 인사를 하러 왔었거든요. 아이고, 형래야. 이제 경찰이 됐구나. 정말 반갑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독거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박형래의 말에 말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오후 2시쯤 현관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복을 입은 박형래였어요. 말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형래야, 정말 듬직하게 컸구나. 들어와. 박형래는 거실에 앉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부터 준영이의 전화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더 없으셨어요? 누군가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거나 집에 관심을 보인다거나. 말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김지훈의 이상한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사위가 요즘 자주 와서 이 집에 대해 물어보는데 언제 샀는지, 시세가 얼마인지. 사위분이요? 혹시 어떤 일 하시는 분인가요?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하던데 자세히는 모르겠네. 박형래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죠. 선생님, 혹시 사위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김지훈이야. 왜? 박형래는 수첩에 뭔가 적으면서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며칠간은 정말 조심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지 마시고 이상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박형래가 간 후 말자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왜 형래가 김지훈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혹시 사위와 관련된 뭔가가 있는 걸까요? 저녁 무렵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준영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경찰서에도 신고했고. 할머니, 오늘 밤에 혼자 할머니 집에 갈게요. 엄마는 몰래요. 준영아, 위험하면 안 돼. 괜찮아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준영이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연함이 있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할머니, 혹시 집에 오래된 서랍이나 상자 같은 게 있어요? 할머니가 선생님 하실 때 쓰던 거요. 응, 안방 옷장 위에 있어. 왜? 그 안에 있는 봉투 하나 찾아보세요. 오래된 봉투요.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준영이는 더 자세한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말자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도대체 그 봉투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까요? 말자는 안방으로 가서
옛날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교사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준영이었죠. 후드를 깊숙이 눌러쓴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할머니, 저예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말자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준영이는 급하게 들어와서 뒤돌아 문을 잠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죠. 준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는 알고 있니? 할머니, 엄마는 모르게 나왔어요. 지금 아빠랑 싸우고 있거든요. 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등학생답지 않게 너무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그 봉투 찾으셨어요? 응, 여기 있어. 말자는 노란 봉투를 준영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준영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 이거 열어보시면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알아야 해요. 할머니를 지키려면요. 무슨 말이니? 그냥 열어봐. 준영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말자가 교사 시절에 작성한 학생 상담 기록지였죠. 이게 뭐니? 내가 옛날에 쓴 상담 기록인데. 준영이는 그중 한 장을 말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동철이라는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 이름 기억나세요? 말자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동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한동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할머니, 어제 뉴스 못 보셨어요?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람이에요. 바로 이 한동철이라는 사람이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영아, 이게 지금 우리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니? 준영이는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복사된 문서였어요. 말자는 그 문서를 보고 더욱 놀랐죠. 이건 뭐니? 종이에는 투자약정서라고 적혀 있었고 김지훈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말자의 집 주소가 담보물로 명시되어 있었죠.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몰래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것도 한동철이라는 사람한테서요. 말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니요? 그것도 범죄자에게서 말이죠. 그런데 준영아, 너는 이걸 어떻게 알았니? 제가 아빠 서재에서 우연히 봤어요. 아빠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한동철이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할머니 집을 넘겨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가 이런 복잡한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서들을 몰래 복사해서 할머니 물건 사이에 숨겨뒀던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말자는 종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투자약정서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김지훈이 한동철에게서 거액을 빌렸고 갚지 못하면 말자의 집을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위가 이 집을 노린 이유.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군.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지훈이 자꾸 집 이야기를 하던 것, 최근 들어 이상하게 굴던 것,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할머니,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빠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업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준영이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철이라는 사람이 직접 할머니를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 가짜수도 점검원도 아마 한동철 사람일 거예요. 말자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자신이 위험에 처한 이유, 준영이가 그토록 걱정했던 이유, 모든 게 명확해졌죠. 준영아,
그럼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아니요, 엄마는 아직 몰라요. 아빠가 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 아빠가 엄마한테 할머니 집 이야기를 꺼낸다고 했어요. 아마 집을 팔자고 할 것 같아요. 말자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자신의 집이 사위의 빚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어요. 할머니, 우리가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사실을 말해야 하고요. 준영이는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준영아,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할머니, 그래도 알아야 해요. 이대로 두면 할머니가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준영이와 함께 서류들을 정리하던 말자는 문득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도 복도에서 발소리나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준영아, 밖이 너무 조용하지 않니? 할머니,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준영이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어제와 같은 검은색 승용차가 다시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저 차 어제도 있었죠? 맞아. 어젯밤에도 봤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딩동, 딩동. 말자와 준영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어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지훈? 사위 김지훈이 가짜 수도 정검원과 함께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저게 아빠예요? 준영이도 화면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김지훈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말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위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그 수상한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보니 더욱 그랬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김지우는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말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영이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박형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저 김지훈이에요. 김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준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준영아, 절대 문 열지 마렴. 지금 엄마가 오고 있단다. 준영이는 엄마에게도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빨리 할머니 집으로 와주세요. 아빠가 이상한 사람과 함께 와 있어요. 전화 너머로 정윤경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준영아, 너 지금 할머니 집에 있니? 아빠가 거기 있다고? 네, 빨리 와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통화를 마친 준영이는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곧 와요. 그때까지 절대 문 열지 마세요. 하지만 밖의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김지훈과 그 남자는 문고리를 돌려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급한 일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김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제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인터폰을 통해 대답했어요. 지훈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누구야? 아, 이분은 업무상 만나는 분이에요. 어머니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럼 내일 낮에 와.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러자 김지훈 옆에 있던 남자가 직접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왔던 수도 점검원이에요. 정말 중요한 점검이 필요해서 왔거든요. 그 순간 말자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한동철이라는 걸 말이죠. 준영이가 말했던 그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말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문만 열어주시면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준영이도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밖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형래가 연락을 받고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지훈과 한동철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할머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엄마가 오고 있어요. 준영이는 전화로 엄마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김지훈과 한동철이 뭔가 다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인터폰 마이크를 통해 단편적인 말들이 들려왔죠. 시간이 없어. 빨리. 경찰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야. 말자는 현관문 손잡이를 꽉 쥐고 덜덜 떨었습니다. 평생 이런 무서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위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준영아, 무서워. 할머니, 괜찮아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준영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른보다 더 의젓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말자와 준영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지훈과 한동철은 더욱 다급해졌어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대화가 점점 거칠어졌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김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였고 초조함만 가득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돈을 못 갚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한동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말자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었어요. 두 사람이 뭔가 금속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준영아, 저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아. 할머니,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요. 하지만 말자는 준영이를 두고 안방으로 갈 수 없었어요. 손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지훈아, 지훈아, 거기 있니? 정윤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도착한 거예요. 윤경아. 김지훈이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아내가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지훈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정윤경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경아,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지금 우리 엄마 집 문을 부수려고 했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박형래와 다른 경찰관들이었죠. 경찰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서세요. 박형래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동철은 순간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계단 아래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김지훈 씨, 한동철 씨 모두 벽에 손을 대고 서세요. 박형래는 전문적으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말자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정윤경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자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문을 열었어요. 정윤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전혀. 윤경아, 괜찮아. 다 지나갔어. 말자는 딸을 달래며 준영이도 품에 안았어요.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거든요. 복도에서는 박형래가 김지훈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씨,
당신이 한동철로부터 차용한 돈은 얼마입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장모님 집을 담보로 불법 차용을 한 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박형래는 미리 조사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김지훈을 추궁했어요. 준영이가 제공한 서류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김지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형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지훈 씨, 당신은 현재 불법 투자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관님, 잠깐만요. 복도 끝에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말자는 그 여성을 본 적이 있었어요. 가끔 청소를 도와주러 왔던 서민정이었죠. 저는 서민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서민정은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김지훈 씨가 한동철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윤말자 어르신 집을 이전 거래처 은닉 자산 보관 장소로 사용하려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서민정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박형래가 물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처음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몰래 녹음을 해뒀죠. 윤말자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서민정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지훈은 투자 사기로 손해를 본 돈을 메우기 위해 한동철과 결탁했고 말자의 집을 이용해서 불법 자금을 숨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윤경은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아,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를, 우리 가족을. 윤경아, 내가 설명할게. 이건 다 사업 때문에. 설명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윤경은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엄마 집이 아니라 엄마 마음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말자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경아, 너 잘못이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박형래는 김지훈과 한동철을 체포하며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안전하십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고마워, 형래야.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복도가 조용해진 후 말자는 가족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경찰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경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고 준영이는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엄마, 차 드세요. 정윤경이 따뜻한 꿀차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정윤경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윤경아, 너 괜찮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제 남편이 엄마를 이렇게. 정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얼마나 클지 말자도 알 수 있었어요. 윤경아, 지훈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사업이 잘못되고 빚에 쫓기다 보니. 엄마, 그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를 속이고 엄마 집을 담보로 잡고.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정윤경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말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준영아, 너도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만 안전하면 돼요. 준영이는 어른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역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게 분명했어요. 아직 고등학생인 나이에 이런 복잡한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준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아빠한테 들킬까봐, 그리고 가족이 해체될까봐. 준영이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윤경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혼자 해결해야 했구나.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너무 잘 숨겼거든요.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말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가정이 무너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윤경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저는 지훈이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윤경의 말에 말자는 놀랐습니다. 비록 사위가 잘못을 했지만 이혼이라는 건 너무 큰 결정이었거든요. 윤경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준영이도 있고.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속였고요. 말자는 손자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같았죠. 그때 현관에서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들 긴장했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박형래가 서 있었죠. 선생님,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말자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박형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김지훈 씨와 한동철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그리고 선생님 집과 관련된 모든 불법 문서들은 무효 처리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박형래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형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께 받은 용기, 이번엔 제가 돌려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박형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어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다니 교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박형래가 떠난 후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당분간 저희가 여기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정윤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할머니, 제가 할머니 보호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준영이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비록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야. 말자의 말에 정윤경과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준영이도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말자는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사위를 잃었지만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은 하나씩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말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자의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윤경과 준영이가 함께 살게 되면서 집안이 훨씬 활기차졌거든요.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말자에게는 가장 소중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작문을 칭찬해 주셨어요. 준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떤 작문이었는데? 할머니에 대한 글이었어요. 용기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가족을 지켜냈는지 썼거든요. 말자는 손자의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그때의 무서웠던 일들이 이제는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추억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정윤경은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혼자서 준영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말자가 함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 새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인데?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물론 더 바빠지겠지만 준영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자는 딸이 이렇게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딸의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말자는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문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가족들이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희망의 문이 된 것 같았죠. 할머니, 뭘 보고 계세요? 준영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문을 보고 있었어. 할머니, 무서우세요? 아니야.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문이 고마워요? 응. 이 문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준영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젠 문 열고 살아도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말자는 손자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든든한 보호자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현관에서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화면을 확인해 보니 박형래가 서 있었죠. 형래야, 어서 들어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박형래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김지훈과 한동철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당하신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나올 예정이에요. 배상금?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말자는 돈보다는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형래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평안해졌어.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게 더 많아요. 어렸을 때 선생님께 배운 정의감과 용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엄마,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어떤 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말자는 딸의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준영이도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데? 진짜 용기가 뭔지 알겠어요. 무서워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용기인 것 같아요. 말자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용기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가족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닫았던 건 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말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혼자 살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던 것 같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했고,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어. 정윤경과 준영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말자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며칠 후 말자는 오랜만에 장말순과 마주쳤습니다. 말자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되어서 그런가 봐요. 부러워요. 저도 우리 아들이 함께 살자고 하면 좋겠는데. 말자는 이웃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이 문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의 문이 되었죠. 할머니, 뭐 하세요? 준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준영아, 고마워. 갑자기 왜요? 너 때문에 할머니가 진짜 용기가 뭔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준영이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컸어요. 이제 할머니를 지킬 수 있는 어른이 될게요. 말자는 손자의 따뜻한 포옹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매일 새로운 희망이 들어오고 사랑이 나가는 가족과 희망의 출입구가 되었거든요.